하루의 끝에서 단 한 명의 승자를 가려내는 시간, 마켓위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올해만 4번째고요. 이번 주에는 벌써 2번째입니다.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 정말 시장을 몇 수십 년간 봐왔다는 분들도 처음 보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오늘도 코스피의 급락은 뭔가 펀더멘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문제에 좀 더 가까웠었죠. 정말 이 4년 만에 대규모 기관 리밸런싱이 발생했는데 이게 또 과열권인 코스피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번 사태가 더욱더 커진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삼전립스, 이 ETF 레버리지 포지션은 부채질을 한 격이 됐었죠. 그래도요, 이 역사적으로 이 코스피가 지금까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날이 오늘을 제외하면 총 9번이었거든요. 그중에서 8번 다음 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다음 주 월요일, 다음 거래일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사례적으로는 90%에 수렴한다는 거죠. 이번 주말 저희 파트너님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6월 6일 금요일 오늘 바로 이 마켓위너의 모든 배틀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 역사적인 난세에도 불구하고 270% 수익률을 쌓아 올린 단 한 명이 있습니다. 총 7번의 매도 사이드카와 3번의 서킷 브레이커를 이겨낸 여승재 파트너 축하드립니다. 이 여승재 파트너 이번 시즌의 우승자로 당당하게 올라섰는데요.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시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압도적인 선두를 달려왔었죠.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수익률이 와일드카드를 단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 올린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273%, 다시 봐도 압도적인 수익률이네요. 저희가 그래서요,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모두 모셔봤는데요. 마켓위너 잠시 후에 자세한 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그럼 과연 이 우승자의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한번 오픈해 보시죠. 자, 먼저 우승자입니다. 1위 여승재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역시 챔피언의 포트는요. 첫 장부터 클래스가 다르네요. 최근 2주 안에 담은 종목들만 돌아봐도 이 정도입니다. 에이징랜드와 세미파이브, 인탑스가 나란히 20%에서 10%대 수익을 확정 지었고요. 손절 라인을 벗어난 다음 종목들은 원칙대로 정리했죠. 다음 장만 보실까요? 하지만 그 다음 장이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주 같은 초고난도 장세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낸 포트폴리오인데요. 달바 글로벌이 13%, 또 어제 편입한 유진기업이 하루 만에 17%라는 엄청난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단 2달 만에 최종 수익률 273%를 완성시켰고요. 이어서 다음은 준우승, 은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정필승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최근 2주간 20%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 무려 4개나 됩니다. 시그니처가 바로 이 반도체 투탑이죠. 그중에서도 하이닉스 35% 익절은 다시 봐도 올타임 레전드네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 시각 7.5% 수익 중이고요. 이 CP 시스템 또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줬었죠. 바로 이번 주였습니다. 이 CP 시스템 바로 매수 당일 상한가로 직행하게 되면서 최종 수익률 180%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트에는 삼성전자 단 한 가지 종목만 남아있는데 이후의 전략 어떻게 꾸려갈지 마침 오늘 직접 나와 계시니까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명장면이 많았던 포트죠. 황호준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를 꼽아보자면 역시나 이 31%의 수익률 안겨준 제주반도체가 아닐까요? 다음으로 이 재건주 삼총사의 활약도 엄청났었죠. 계속해서 이 아드레날린을 샘솟게 하는 대우건설과 삼성 E&A, GS건설까지 여기에다가 어제 매수한 SK도요. 오늘과 같이 흔들리는 장 속에서 단단하게 선방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총 최종 수익률 137%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포트는 막판 뒷심이 엄청났습니다. 바로 강기성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오늘 막 두 자릿대 수익권에 입성한 종목이 무려 3종목이나 되는데요. 먼저 남광토건 한번 보실까요? 오늘 LH 사업 수주 소식이 나왔었죠. 덕분에 17%까지 순식간에 수익률 끌어올렸고요. 이외에도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가온전선까지 오늘 15%에 달하는 수익 새롭게 기록 중입니다. 정말 시즌 마지막에 마지막 날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네요. 오늘은 또 이번 시즌의 피날레인 만큼 저희 이 자리에 우승자와 준우승자 양옆에 모두 모셔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정말 드라마도요, 이렇게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즌 종료의 마지막 날까지 정말 쉽게 보내주지 않았던 시장, 정말 시장도 치열했고요. 배틀도 치열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저희 마켓이너 시즌 종료 날 우승자와 준우승자 양 옆에 모셨습니다. 정필승 여승자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저희가 2달이 이렇게 지났어요. 네, 그 2달 동안 매도 사이드카가 7번이었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3번이었습니다. 그 정말 엄청난 시장을 뚫고 이 자리에 지금 올라와 계신 분들이에요. 자, 가장 먼저 오늘의 주인공 여승자 파트너님. 이 TG 상공의 기세가 진짜 엄청난데요. 저희 또 이제 오늘은 우승자시니까요. 가위바위보 말고 바로 저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좀 당황도 하셨고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어렵고 힘든 증시 5월, 6월 겪고 나면서 제가 마켓이너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종목 관리하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손절 관리를 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잘 했다라고 좀 생각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투자 스타일, 또 방법, 전략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2달 같이 고생하셨던 우리 파트너분들도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인사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좋은 정보 또 활동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는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여승자 파트너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이 원래부터 급락하는 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로 유명하셨잖아요. 오늘도요. 이 매도 사이드카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는 이 와중에도 수익률이 플러스 2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정말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라는 게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포트였어요.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희 준우승 은메달이시죠. 필승. 네, 저희 필승 파트너님도 막판 저력이 엄청났죠. 저희 비법이랑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필승입니다. 방금 보니까 저도 뿌려주시네요. 꽃가루가 두 분 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일단은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특별한 뭐 그런 것보다는 노이즈가 일단 뭐 미국발에서 먼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애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오픈 AI 상장도 좀 연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뭐 사실은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뭐 코스피가 연 이틀 동안 8.9% 정도 올라갔고 어제 SK 하이닉스 거의 뭐 15%까지 올라가고 뭐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 한번 밀어줄 때 거의 뭐 5%, 6%씩 이렇게 밀어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도 있고 뭐 ETF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레버리지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그건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저는 저기 바닥까지 갔다가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살아 돌아오셨죠. 예,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참 여러 가지 참 뜻깊은 두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승재 파트너님 1등 하신 건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나머지 그 두 파트너님, 황우준 파트너님과 강기성 파트너님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뭐 이건 끝났지만 앞으로 계속 증시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오늘 어떻게 또 다음 주부터 또 7월을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난도가 더 올라가는 시장인데 얼른 이제 저희 이 우승자 그리고 준우승자의 포트폴리오 열어봐야겠죠. 먼저 여승재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유진기업,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가능한 거였네요. 유진기업 선정할 때서부터 네. 이 테마성,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충청권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렸고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 되는 가벼운 종목이었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또 기술적인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공개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어떤 투자의 관점보다는 좀 일시적인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윗꼬리도 길게 달고 또 음봉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는데요. 아직 이런 부분들은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한 증시에서는 또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신호가 포착되었던 부분이 6월 24일 수요일 캔들이고요. 이 수요일 캔들의 중간값 아직 이탈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나 스킬이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좋은 종목이고요. 기술적인 어떠한 노하우가 있다, 난 기술적인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3,300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대응하시면 또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머지 이제 정리가 안 된 종목들도 있죠. 아직 수익권에 남아있는 종목들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달바 글로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달바 글로벌도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던 종목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가 연달아서 이제 포착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이제 매출 결과가 이제 주말에 좀 집계가 될 것 같아요. 26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26일까지가 프라임데이 이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지나고 보내면서 매출에 대한 실적 결과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어닝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6월 달까지의 매출이 또 2분기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4만 원에서 26만 원 가격이 저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는 24만 원 가격 부분에서 이제 고가 영역 윗꼬리를 다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매출 이런 집계 순위 이런 부분들 결과에 따라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 보유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보유 홀딩 하시는 가격 22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2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끌고 가시는 방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바 글로벌에 대한 이 포트 리뷰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후성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네, 친구도 맞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계속 좀 들고 가볼까요? 후성은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마이너스 3%대로 굉장히 짧게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이제 불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올라간 가격에서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PE 한 이제 100배 가까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돌려놓고 본다면은 23년도의 EPS가 236원이었어요. 23년도 그 당시에 평균 주가, 그러니까 23년도 평균 주가는
12,300원이었습니다. 올해 26년 EPS 추정치, 전망치가 206원이고요. PER 관련해가지고 한 87배, 84배 평균값이거든요. 이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적정 가격이 한 17,300원 정도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16,41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21선 위에는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가 조정을 받아서 15,000원 이하, 14,000원, 12,000원까지 혹시라도 조정을 받아 내려오게 되면은 이 가격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의 구간,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은 21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격 조정 받았을 때 14,000원, 혹시라도 12,000원까지 이 시장 영향을 받아서 가격 조정 받아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심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60일간요, 7번의 매도 사이드카랑 3번의 서킷 브레이커를 견디는 와중에서도 270%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신 분이죠. 와일드카드 유일하게 단 한 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 우승 트로피 들어올릴 자격 충분하겠죠. 이 방송이 끝나도 여승재 파트너님과 우승자와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통해서 스캔해주세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승자와 계속해서 시장 대응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 은메달 준우승이죠.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요 너무 아쉬운 게 정말 이 하이닉스가 신고가 돌파할 때 좀 같이 돌파를 못 해주고 좀 약간 쌍봉 하락을 좀 맞았어요. 네. 앞으로는 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제가 일단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않겠다. 삼성전자는 제가 이거 끝날 때까지 가져간다 그랬는데 결국에 얘만 남겨놨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됐든 메모리 사업 부분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주가 탄력성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메모리 사업부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펀더멘탈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그 뭐 펀더멘탈이 뭐 잘못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을 봤지만 마이크론 실적을 봐서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83%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그 예상치가 90조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70조예요. 이 둘이서 거의 160조가 나온다라는 소리인데 마이크론이 그런데 그에 비해서 12개월 선행 퍼에서는 거의 한 8배, 9배를 가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왜 돈을 더 잘 버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되느냐? 그러면 상방으로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걸 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지금 시장 자체에서 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레버리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나온 마당에 지금 수급이 전혀 코스닥으로 안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완전히 지금 돼 있고 환율도 높고요. 그래서 일단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뚝심 전략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애플 또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메모리에 대한 부분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된다. 근데 애플 영업이익률이 32%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애플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번 애플 쓰면 계속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조 자체가 결국 HBM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DRAM 쪽으로 PC나 스마트폰, 이 모바일 쪽으로 지금 메모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또 실적적인 부분에 좀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ADR 이제 7월 10일이잖아요. 미국 나스닥 ADR 상장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도 이제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ADR. 네.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뉴스 보도나 이런 그 인터넷
그 보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ADR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게 찌라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어찌 됐든 그만큼 지금 현재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삼성전자도 우상향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시 변동성 크다. 조정 시에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매수해가는 전략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삼성전자 한 가지 포트만 남겨두고 계신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 그만큼 삼전익스에 대한 이 자신감 엄청나시죠? 그걸 숫자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준우승자 이 정필승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삼전익스 대응 함께 가고 싶은 여러분께서는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메시지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정말 개인 투자자에게는 너무나 좀 가혹한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째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를 맞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뉴욕 프리장에서요, 나스닥 선물이 1.4% 급락 중이고요. 코스피 야선 2.5% 하락, 마이크론이 5%대 급락 중이네요. SOS 시장 긴급 진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재 파트너님, 네. 우리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뉴욕 프리장까지 보니까 문제가 이제 진원지가 미국 쪽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무슨 일인가요, 이게? 전반적으로 뭐 국내 증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급적인 불균형도 분명히 우리 국내 증시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서 국내 증시 변동폭은 압도적으로 이제 2배 가까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겪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사실 뭐 일본 니케이 지수도 마이너스 한 4% 빠졌고요. 대만도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한 36% 정도 상승을 했어요. 별로 못 올랐네요. 네, 우리에 생각보다 비해서는. 네, 우리에 덜 비해서는. 올랐죠.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는 54%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근데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99% 상승해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네. 그리고 코스닥은 극심한 불균형 장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자분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제가 이제 수급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는 네. 외국인들이 1월부터 6월 오늘 금요일 26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66조 원 넘게 매도를 좀 했습니다. 166조. 코스피에서. 네. 그리고 166조 중에서 약 2달간에 80조가 또 쏟아졌어요. 거의 한 2달간. 절반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4달 동안 팔던 거를 2달 만에 파니까 수급적인 부담이 너무나 컸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했으면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으로 외국인의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사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아직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5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요. 외국인 비중이 35.3%입니다. 35.3%인데 그것도 4월에 비해서는 2.8% 증가한 비중이에요.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과 올해 3월 이후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느낌적으로 많이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파트너님들께서 다 도와주고 계시니까는 꼭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또 밖으로는 MSCI 이머징 지수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한국 이머징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5년 제가 평균을 좀 내봤어요. 21년부터 23년까지는 한국 비중이 전체 100% 비중 내에서 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서 25년 상반기까지는 10% 비중이 채 안 됐었어요. 9% 정도. 그런데 25년 상반기를 보내고 나서 25년 하반기서부터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러면서 비중이 20%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5월 기준으로 해서 23%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만이 26%고요. 한국이 23%, 중국이 20%, 또 인도가 10%, 브라질이 한 3%대, 기타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비중을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또 이 코스피가 이제 이머징 지수에서 23%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 비중 절반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그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또 덜어내야 되거든요. 또 외국인들이 무조건 팔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매수를 하고 파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순매도로 잡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외국인이 27억 주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은 시세 차익을 또 비중 축소를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연간 영업이익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26년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영업이익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했더니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추정입니다만 약 935조 원 이제 전망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각 증권사, 언론 이런 부분 종합해서 제가 추정을 했을 때 935조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코스피의 상장 기업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코스피 시장에? 대충. 네, 대략? 대략. 대략이요? 네. 2,000개. 아니죠. 코스피만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915개예요. 915개. 그런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58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935조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코스피는 353조 원의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913종목이 나눠서 갖고 있는 거죠. 완전 이런 극단적인 부분이, 쏠림 장세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영업이익을 사다 보면 이익단을 사다 보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쏠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다른 종목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주식 비중 또 종목 비중 이런 매수 분할 매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잘 세워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스피 한번 자세하게 저희 여성자 파트너님이랑 뜯어봤고요. 이제 코스닥은 한번 저희 필상 파트너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코스닥이요, 4거래일째 오늘로써 이제 연저점을 또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외인이 5월 초부터 슬슬 좀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뭐 외인이 동네 바보형도 아니고 뭔가 그림이 있는 거겠죠? 뭔가 큰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큰 그림은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 코스닥이 5월 26일이죠. 그때 1,200포인트 찍고 나서 지금 계속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항이 1,050포인트인데 거기를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 저점을 지금 4거래일 연속 그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2배, 레버리지 ETF 이 부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장을 5월 27일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5월 26일에 1,200포인트 찍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계속 밀리는 이유가 수급이 안 돌아요. 왜? 5월 27일에 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했거든요. 그게 트리거였군요. 네. 그리고 나서 완전 차트가 반대예요. 차트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코스닥입니다. 지금 그 코스닥에서 여기인데 이날이 5월 26일이에요. 이날이 5월 26일이고 이때부터 이제 쫙 빠지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30%가 넘게 빠졌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봤을 때 코덱스 SK 하이닉스 요 단일 종목 요걸 좀 레버리지를 본다면 이게 27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냥 레버리지 빼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빼고 순수 거래대금이 31조였어요. 거기에 레버리지 포함해서 45조입니다. 45조. 근데 어제 코스피 거래대금이 51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조가 다른 데서 거래가 되는 거고 나머지 전부 다 거기서만 거래가 돼요. 근데 어제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얼마가 나온 줄 아십니까? 7조가 나왔어요. 그 전날도 7조였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10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금감원장님께서도요. 후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레버리지. 이거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가뜩이나 삼성전자, 아까 우리 그 옆 파트너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차피 실적은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코스닥 전부 다 시가총액 다 합쳐봤자 그 SK 하이닉스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원래 수급이 쏠려 있는 이 상황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들어옴으로써 시장이 완전 양극화가 됐죠. 그리고 약간 투기성도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뭐 외인들이 조금씩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크게 막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막 크게 영향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실적주 일단 무조건 우선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뭐 AI 반도체, 반도체 탑2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일단 기반으로 딱 말뚝을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내 종목을 딱 봤을 때 정말로 적자 기업이라든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도저히 안 돼요.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요. 그거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승강제가 있잖아요. 이제 다음 달부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70개 정도의 종목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지금 그 상위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실적 나오는 대부분의 종목이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퍼가 좀 났고 그다음 실적이 나오는 특히 이제 각 그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기판 봤을 때 대장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심택은 지수보다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포트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덜어내고 삼성전자 그리고 뭐 ETF 관련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리하시고 포트를 압축시켜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정리하시고 조금 실적 나오는 종목들로 좀 구성하셔야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혹여나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닥 이제 1,000억 원 미만 종목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7월 1일에 호흡기가 하나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 코스닥 30주년 행사 이게 좀 기다리고 있긴 한데 네. 이것도 별 가망이 없을까요? 그 30주년 행사 뭐 큰 거 발표해 주지 않을까요? 크게 저는 뭐 영향을 주지 30주년 행사라고 끌어올려주고 이런 거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이 나오고 정말 제대로 된 종목에 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고 퇴출할 기업들 과감하게 퇴출하고 적자 기업 5년 연속 적자 기업들 특히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나 있는 종목들 기술 특례 상장 맞고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코스닥이 바뀌어야 수급이 들어오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번에 국민 뭐 성장 참여 펀드 이런 것들도 다 좀 일회성 단기 이벤트에 좀 그쳤었죠. 그러면 이제 승재 파트너님 코스피는 그러면은 지금 던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스피도 이제 앞에 이제 정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제 2분기 실적 긍정적인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 쏠림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잠 미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이제 그런 선별 작업, 매의 눈으로 선별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종목 보면은 더 가겠지 이런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종목을 볼 때가 아니고 실적 관련해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온 종목들을 찾는데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셔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이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아쉽지만요. 저희 이렇게 시장 얘기까지 해보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오늘 필승 파트너님, 저희 준 우승자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후반전 오늘의 우승자시죠. 여승재 파트너님의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필승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을 했지만 정말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번 주에만 2번이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피로를 넘어서 이제 패닉에 빠지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7번의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3번의 서킷 브레이커에도 단 2달간 270%의 수익률을 만들어낸 주인공, 오늘 마켓 인더 시즌의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님, 앞으로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4월 말서부터 해서 5월, 6월 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저만의 원칙과 기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투자 원칙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 5월, 6월 이 극단적인 불균형이라 하면 불규칙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코에 걸면 코고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대응을 해서는 절대 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철저한 원칙과 기준 매매가 굉장히 유효했다. 특히나 리스크 관리, 손실은 짧게 끊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준과 원칙은 이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TG1, TG30, 특히 TG30 모델의 신호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위험, 리스크를 피하는 기준, 여러 가지 기준과 제가 보는 방향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단연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봐야 할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 철저한 원칙과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매수 신호. 이 과매수 신호가 있고 과매도 신호가 있어요. 과매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하게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과매수 신호에 빠진 종목들은 저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위험 신호.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그 신호가 풀리게 되는 순간부터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과매수 신호는 제외를 하는 반면 이 눌림목을 확인하고, 눌림목이라는 것은 조정 시 조정 추세에서 내려오는 것은 눌림목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눌림목이라는 표현은 상승의 추세, 상승의 추세에서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자리를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하락 조정 추세에서 나오는 자리는요,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상승 추세에서의 가격 조정 이후에 재반등하는 자리, 상승하는 자리를 확인을 하고 단기 바닥을 항상 확인 후에, 저도 손절한 종목이 꽤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손절하는 종목의 공통점은 제가 이제 출연하는 요일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예상하고 신호를 기대하고 매수를 했었던 적은 이제 손절 확률이 조금 커졌고, 신호가 확인된 이후에 매수를 한 종목들은 거의 80% 이상 익절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하는 거, 수익 관리, 손실 관리가 아니고요. 수익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라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라인을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하죠. 지지 가격. 어떤 특정한 가격 밑으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받쳐주는 가격, 그걸 지지 가격이라고 하고요. 또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는, 위에서 누르는 가격, 그것을 저항 가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격, 그 가격을 확인하고 그 가격이 바로 이제 눌림목의 바닥 가격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을 했을 때 좋은 결과,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방송, 애프터마켓이라든지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스페이스X 관련 종목이었죠. 이 과매수 이후에는 과매수가 중간에 풀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저점서부터 해서 이 고점 영역까지는 약 43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관련 상장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물음표를 달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과매수 신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보유자. 그럼 이런 종목은 이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과매수 신호가 떠서 100% 이상 200%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를 접근하실 때에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손절 가격을 확실하게 정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매수 신호가 끝난 이후에 약 70%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럼 지금 이거를 저가 매수로 보고 저가의 영역으로 놓고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물타기 하실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주 IB 투자. 아주 IB 투자도 제가 경고를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약 490%의 상승, 똑같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상승 흐름은 490%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자회사 전혀 좀 불투명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타 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가격들이 깨졌을 때, 과매수 신호가 깨졌을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연속 음봉이 발생되면서 지금 약 마이너스 7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과매수 신호,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매수 신호에 빠져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계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어는 과매수 신호가 좀 일찍 풀렸어요. 3월 달에. 앞서 보여드렸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5월 셋째 주까지 과매수가 유지가 된 반면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끊어졌습니다. 일찍 끊어지면서 횡보의 가격 흐름을 보였죠. 횡보. 위아래로 횡보의 가격 흐름을 보였고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무슨 구간이에요? 투자의 구간이 아니고 트레이딩의 구간이었죠. 트레이딩의 구간. 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수주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밸류에이션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약 62%의 하락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을 제가 이제 경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지분 투자 가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삼성물산 지금 90%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는 거죠. 그 본업이 아닌 지분 투자 가치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지 않아요. 조정 시 매수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거죠. 의문입니다. 의문.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생명 마찬가지예요. 여기 43만 3,500원 오늘 종가 부근인데요. 43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매수 신호 풀려요. 진짜로. 43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삼성생명 이 과매수 신호 풀립니다. 풀리면 가격 조정 나와요. 이거 꼭 잘 기억해서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SK스퀘어도 마찬가지예요. SK스퀘어도 지금 38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마무시한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물론 좋아요. 그리고 SK스퀘어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투자 가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애프터마켓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SK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뭘 보아야 되냐? 과매수가 풀리고 내려오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실적이 있는 종목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58%까지 내려왔어요. 고점 부근에서부터.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과매수에 빠져 있어가지고 고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 보지 마시고요. 이미 과매수가 풀린 다음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아 내려온 종목들을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전자, LGCNS,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허상이 아닙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LG전자, LGCNS 적자 기업 아니에요. 1분기 호실적 발표했고요. 2분기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져 갑니다. 그런 실적 개선세가 이어져 가는데 주가는 조정받아서 원위치로 내려오고 있다? 매수 못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는 리스크 관리하기도 쉬운 위치에 있는 로보티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이하, 22만 5천 원, 20만 원. 이 가격은 굉장히 저가 영역에 있는 하단 가격에 리스크 관리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즌의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님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2대1 이용과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이 텔레그램을 절대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하루 이제 쉬고요. 주말 동안 이틀을 쉬게 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더 유익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